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자영업자분들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왜 찍었냐면, 왜 찍었냐. 요즘 그 폐업 관련 기사나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영상 뭐 누가 보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그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물론 제가 뭐 살리나 마네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걸 시도하기 전에 그냥 쇼핑몰을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쇼핑몰은 왜냐,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걸 도전하기 전에 쇼핑몰을 한 번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쇼핑몰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맞는 사람인데 바로 자영업을 도전해서 실패하시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이게 성공해도 그렇게 막 저는 성공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영업 시장에서 이게 성공한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저는 성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이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단점,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영업은 제 요식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왜 요식업을 쉽게 생각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식당 창업을 쉽게 도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이걸 왜 쉽게 도전하시는지. 이게 성공 요식업이네. 요식업 대부분의 성공 케이스, 그러니까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 성공 케이스는 푸차 같은 거 해서 400에서 600 월 순익 벌면은 이제 공중제비 돌죠. 공중제비 4바퀴 도시죠. 근데 이 월 400에서 600 순익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표의 인건비가 안 빠진 금액이에요. 안 빠진 금액. 그러니까 대표가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하루 종일 계속 여기 서빙하고 뭐 고기 굽고 뭐 재료 같은 거 떼오고 이런 걸 다 한 상태에서 이제 400에서 600 번 거죠. 그러니까 실제 월순익은 얼마냐면요. 실제 월순익은 200에서 400 정도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요식업이 좀 어렵나요? 실제 매장에서 12시간 정도, 12시간이라고 할게요. 상주하면서, 저는 잘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제가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식업은 진짜 개빡센 것 같아요. 네, 상주하면서, 알바 관리하고, 서빙하고, 관리하고, 주문 받고, 고기 썰고, 등등, 재료 준비, 장보기 등등, 응대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400, 600을 버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200에서 400 정도지만. 그러니까 이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2억으로 일자리를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200에서 400 정도를 벌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매장이라고 치면, 근데 개인 매장은 실패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 기본 2억 받고 시작. 여기 그냥 다 포함된 거예요. 교육비, 뭐 인테리어 등등. 플러스 이제 더 있죠. 권리비. 권리비는 그냥 생각을 안 할게요. 예, 권리비는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권리비에 2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2억을 박아서 여기서 홍보랑 뭐 다 된 게 아니라 이거를 2억을 받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마케팅이나 뭐 플레이스, 뭐 리뷰, 또 블로그, 키워드, 뭐라 해야 되죠? 노출, 뭐 등등. 그러니까 자영업도 이게 마케팅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족발집, 뭐라 해야 되지? 뭐 홍대 족발. 홍대 족발을 쳤을 때 내 가게가 여기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해줘야 돼요. 여기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 2억을 받고 시작해서 이제 마케팅 플레이스 리뷰 블로그 키워드 노출시키고 뭐 인스타 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도 이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했다가 안 되면은 다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권리금이나 뭐 보증금은 받겠죠. 근데 리스크가 일단은 2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2억이 보통 퇴직금이나 이런 걸 텐데, 퇴직금이나 본인이 평생 동안 모은 그 돈일 텐데, 그거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스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쿠팡을 먼저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오늘 말을 좀 천천히 해서 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할게요. 왜냐, 쿠팡을 해보니까 쿠팡이 진짜 존나 쉽다. 네, 방식이 진짜 쉬워. 그러니까 쿠팡에서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쉽다는 말이 아니라 방식이 할 게 손이 별로 안 가요. 쿠팡은. 내 스스는 저는 스스도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쿠팡을 해보니까 쿠팡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넘어왔을 때 스스를 얼마나 어렵게 생각할지 저는 쿠팡을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보자라면 쿠팡을 먼저 해보시고, 쿠팡 하다가 이제 난 좀 실력이 쌓였다 이러면은 스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스도 사실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방식을 몰라서 어려운 거지, 방식을 다 안 상태에서 하면은 스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쿠팡은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쿠팡은 할 게 없어요. 제품 올려놓고 그 제품만 진짜 괜찮으면 광고만 그냥 대충 태우면은 팔리더라고요. 네, 스스는 뭐 쿠팡 이외에 할 게 없죠. 뭐 더 설명드리자면, 쿠팡은 뭐냐면, 쿠팡은 애초에 구매하려고 들어온 사이트예요. 쿠팡은 애초에 구매하려고 오는 사이트. 스스는 그게 아님.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고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전환율이 훨씬 높고 팔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또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쿠팡이.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장점이 너무 많아요. 쇼핑몰은 일단은 투자금이 거의 없다. 제조한다 해도, 그러니까 제일 리스크 큰 게 뭐냐면 제조예요. 그나마 제일 큰 게 제조인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니까요. 보면은 이게 막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2억 박는 거는 막 별 신경도 안 쓰면서 제조에 막 1, 2천 태우는 거, 그러니까 푸차나 뭐 요식업, 푸차 이런 거에 2, 3억 태우는 거는 그냥 하면서 쇼핑몰로 1, 2천 태우는 거는, 그러니까 쇼핑몰 제조로 1, 2천만 원 투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이 금액 자체가 몇 배죠? 10배도 아니잖아요. 거의 20, 3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2천만 원 안 들어요. 2천만 원도. 1천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진짜로. 1천만 원이면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눈탱이만 안 맞으면. 추가로 이제 드는 돈이 뭐 그런 거겠죠. 뭐 강의비.
추가로. 근데 강의비도 진짜로 쇼핑몰 쪽은 진짜 너무 싸다는 생각이. 비교를 해볼게요. 프랜차이즈 강의비, 쇼핑몰 강의비. 쇼핑몰 강의비가 비싼 거는 뭐 1000에서 2000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건 뭐 1000에서 2000 정도 한다. 프랜차이즈 강의비는 보통 1000 정도 할 거예요. 뭐 500에서 1000 정도. 근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저는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 이거 좀 끝까지 봐주세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뭐 카페에서 고깃집부터 뭐 인간한 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프랜차이즈에서 그 사장님들이 오픈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장님들이 뭘 알겠어요. 퇴직금. 뭐 물론 그 대기업 출신들이니까 뭐 자기들 뭐 회사에서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겠지만, 뭐 고기 굽고 뭐 커피 따르는 뭐 이런 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랑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강의 뭐 500에서 1000 받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고 뭐 커피 만드는 법이랑 뭐 손님 응대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면서 500에서 100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른 데서 알바 그냥 한 달만 일해도,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500에서 1000 내고 이제 대표님들은 받거든요. 아마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니까, 알바로서. 그래서 제가 알바할 때는 대표님들 대신에 제가 갔어요. 알바 대표로. 왜냐면 오픈 매장이었으니까 일할 애가 저밖에 없고, 제가 매니저 겸으로 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거 가르치면서 500에서 1000인데, 쇼핑몰은 강의비는 비싼 건 1000에서 2000 정도 하지만 이건 가장 비싼 거를 기준으로 든 거고,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랑 프랜차이즈 강의비, 보통 강의비랑 별 차이도 안 난다. 네, 제가 좀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 정보랑 노하우가 곧 돈이에요. 돈이자 전부예요. 쇼핑몰 쪽은, 온라인 쪽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막 이렇게 많이 받아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뭐 레시피, 개인적으로 저는 레시피 다 알려줘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유튜브만 봐도 웬만한 맛있는 레시피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뭐 식당을 하든 뭐 족발을 하든 뭐 닭발을 하든 뭐 국밥집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왜냐면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됐으니까. 다들 말하잖아요. 어느 유튜브를 봐도 대부분 다 마케팅, 뭐 인스타로 뭐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그리고 말이 너무 많다. 여튼간에 제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자영업을 혹시라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리스크가 하나도 안 되니까 강의도 듣지 말고, 이전 영상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 2만원에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만 내고 그 강의를 들어본 다음에 그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때도 안 되면 뭐 이거를 해볼까 말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물론 제가 하라 마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보통 인테리어랑 교육비 이런 걸로 수익을 내거든요. 아무튼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제가 뭐 구독자 뭐 10,000명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긴 한 건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와중에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400, 600이 아니라 막 1000 이상씩 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걸로 자영업으로 월 1000 버는 그런 노동 강도 있잖아요.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하면 쇼핑몰로 1000 버는 거는 진짜 거의 뭐 진짜 10%? 5%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있잖아요. 자영업 월 1000이랑 순익 기준이에요. 순익 기준. 자영업 월 1000이랑 쇼핑몰 월 1000이랑 노동 강도랑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1차원이랑 2차원이랑 3차원이랑 좀 그렇다. 아무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엄청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짜 개빡세다. 쇼핑몰 월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빡세다는 기준이 노동 진짜 개헬이고 또 왜 감정 노동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좀 진짜 계속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 노동 플러스 그리고 별점 1점 리뷰 달리면 제가 개 스트레스 받죠. 지울 수도 없죠. 배달의 민족 이런 거. 근데 쇼핑몰은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빡세다는 개념이 빡세긴 하지만 쇼핑몰 저는 빡세긴 하지만 일단은 육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은 없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월천 버시는 분들은 진짜 클래스가 다른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쇼핑 월천이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더 이거를 더 강조해서 설명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월천은 진짜 개빡세다. 그리고 뭐 유튜버에서 뭐 월 매출 막 5천이니 1억이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다 떼고 뭐 하면은 그렇게 안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쇼핑몰 월천도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남는다 해도 쇼핑몰이 그 자영업보다 반이 덜 남는다고 해도 저는 쇼핑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월천이랑 쇼핑몰 월 300이 두 개 중에 고르라면 나는 쇼핑몰을 고를 것 같다. 네. 왜냐, 이게 진짜 존나 힘드니까. 네. 여튼 영상은, 근데 300은 좀 그렇게 하겠다. 300은 좀 그럴 수 있다. 좀 고민할 것 같아요. 300이랑 1000이면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자영업 월천이랑 쇼핑몰 500 둘 중에 고르면, 전 무조건 100번 물어봐도,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물어봐도 저는 무조건 쇼핑몰입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자영업으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인도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 자영업은. 네, 그렇습니다. 잘 돼도 힘들고, 뭐, 진짜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막 신고 넣는 애들도 있고, 미성년자 보내가지고, 술 같은 거 막 시킨다면 막 영업정지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배너 같은 거 막 찍고 막, 테러하는 애들도 있고, 뭐 진짜 오프라인이니까 너무 많아요, 미친 새끼들이. 쇼핑몰을 해봤자 뭐 신고하고 막 그런 수준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더 이거를 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 자꾸 뻘소리 하는데 뻘소리 계속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최대한 좀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 현실을 전 알기에 자영업자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신 분들도 진짜로 쇼핑몰은 거의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자영업에 비하면. 여튼 이런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요즘 SBS나 뭐 KBS 뉴스 봐도 뭐 줄페어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자영업 관련 콘텐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뭐 다루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 힘든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나 식당이나 해볼까? 나 뭐 카페나 해볼까? 막 이딴 소리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쇼핑몰을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돈 벌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경험을 그 지옥을 경험 안 해봐도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